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올린 동영상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금요일이었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참고하셔서 동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올리는 동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동영상 시리즈니까, 자,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시리즈인 대사증후군 시리즈, 그러니까 1번부터 112번, 113번까지 이래 정주행하시면서 다 끝마치고 나신 이후에 균형잡기 동영상을 듣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면, 자, 이 동영상은 참고용으로 연구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든 오늘 또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뭐 며칠 만이지만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그냥 또 주일 일요일에는 저 충남 덕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하여튼 거기서 일단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면, 자, 우리들,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몸이 많이 망가졌다, 무너졌다라고 본인 스스로 직감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이렇게 창자 속에 팽창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 지금도 뭔가 모를 팽창적인 요소들이, 저는 아주 약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안 미쳐서 그냥 그러는데,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모임에서, 세미나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도 해보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팽창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도 팽창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있고 좀 약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차이지, 저처럼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팽창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팽창 문제를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은 순방향 원리에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장에서 양쪽 다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왼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이런 순방향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저는 이 부분이 발견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팽창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 순방향 원리가 좀 버벅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덜크덩 이렇게 뭐 하여튼 굴곡지게 이렇게 흘러가, 순방향은 순방향인데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약간 불편한 순방향,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팽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팽창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보충할 때도 이렇게 팽창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기도 하고, 근데 보충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제 혈자리 문제를 많이보다는 이제 뭐 족삼리열 하나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뭐 덕산에 가서도 충청도 덕산에 가서도 이번 주에는
이제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올라오는 다리 쪽 혈관, 혈자리들을 이렇게 한번 어, 다뤄봤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도 서로 1대1로 이렇게 쌍을 이뤄서 이렇게 한번 연습도 시켜보고, 의외로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받아요. 그러니까 다리의 혈자리들이 뭐 따져보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서 그 모든 혈자리들을 건드릴 수는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뭔가 도움이 되시긴 될 텐데, 덕산에서 다뤄봤던 혈자리는 6가지였습니다. 6가지. 6가지 혈자리들을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은 효과는 있어요. 이게 혈자리를 왜 다뤄보냐면, 이게 팽창을 푸는데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뭐, 제가 여러분 아시기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다리 쪽으로 연관이 있다,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자, 근데, 자, 혈자리가 있고, 팽창이 있고, 혈자리는 주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리 쪽 혈자리예요. 특히,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오는 우리가 꼭 뭐, 이래 살면 살수록 다리가 자꾸 기형으로 바뀌어요. 기형적인 형태로. 뭐 허벅지가 오른쪽이 세지고 왼쪽이 약해지기도 하고, 종아리가 뭐 왼쪽이 세지고 오른쪽이 약해지기도 하고, 발은 뭐 왼발이 앞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발이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그 자세 습관이나 걸음걸이 습관에 의해서 다리의 근육이나 혈관들이 다 원래 모습에서 다 어그러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제 자신의 다리를 보기도 하고, 저희 가족의 다리를 보기도 하고, 또 덕산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몇몇 분을 만나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야, 이게 다리가 많이 어그러졌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짱다리, O자형 다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팔자로 다리로 태어나는, 물론 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무 심해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든 다리가 형태가 변형돼 가니까, 이 다리 형태의 변형이 분명히 이게 심장에서 창자 쪽으로 이제 이 하대동맥 통해서 뭐 위대동맥,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심장에서 올라오는 대동맥이 있고 상대동맥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하대동맥이 있는데, 이때 이 복부대동맥 통해서 또 이게 뭐예요, 장관막 동맥류 통해서 창자로도 피가 공급이 되지만은 복부동맥류 통해서 다리 쪽으로 가는 혈대동맥류가 있거든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흘러가는데도 이제 자세 습관이 바뀌고 이러면 피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적게 가고, 앞쪽은 많이 가고 바깥쪽은 뭐 뒤쪽은 적게 가고, 뭐 이런 형태가 계속 생기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혈자리라는 걸 이렇게 눌러보면 유난히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또 어떤 데는 어떤 부분은 되게 아픈데 어떤 부분은 나는 이쪽은 전혀 안 아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은 아파요. 근데 뭐 저도 심하게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진짜 심하게 아프시다 그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뭐 어느 특정한 부분, 뭐 다 아프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부분이 심하게 아프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래 쌍을 이뤄갖고, 다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해서 테스트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해봤는데 진짜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원래 왼쪽 다리 쪽이 좀 하지정맥류도 있고 다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검붉다 그래나, 색이 약간 어두운 색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혈자리를 턱 누르고 난 다음에 그 색깔이 피부가 하얗게 바뀌더라고요. 그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장모님 내가 탁 봤는데 진짜 바뀐 것 같아. 장모님 정말 한번 보세요. 좀 바뀐 거 없냐고 하니까 진짜 하얗게 바뀌었네. 그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세트를 한 세 세트 네 세트 정도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 봤거든요. 그냥 제가 누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눌러줬습니다. 저는 이제 시범만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몇 번 한 세 세트 네 세트 하고 하는데 좀 걸어보라니까 되게 다리가 가벼워졌다,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조금 했는데 진짜 걸음걸이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이 뒷모습을 보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걸음걸이가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게 막 계속 그렇게 좋은 상태로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저도 느껴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세미나에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제 혈자리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혈자리 부분은 결국은 팽창을 풀어주기 위한 좀 도움이 되는 용도고, 또 다리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다리가 기형적으로 바뀌면서, 기형이라고 해서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피가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면요,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다리 문제뿐만 아니라 창자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장기들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모든 장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생겨요. 또 피가 내려갔던 피가 안 올라와서 머리에 피가 없어져 버리고 막 자꾸 이렇게 심해지면 뭐 치매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다리 쪽, 제가 온몸에 있는 혈자리를 다 건드리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목 뒤나 얼굴이나 가슴이나 팔에 뭐 이런 좋은 혈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찾아서 해보시고,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저도 도움이 됐던 혈자리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다리 쪽의 혈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팽창을 푸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충과 혈자리 누르는 거, 이게 또 병행이 조금 되는 게 좋아요. 보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오른쪽 저희 아내처럼 왼쪽 배에도 올리고 세로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올리고, 뭐 배꼽 위쪽 한 4마디쯤에도 이렇게 한 번씩 250이나 500 정도 올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이렇게 누워서 하는 보충 방법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뭐 틈틈이 그런 걸 자주 누울 때마다 하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부자리 문제, 제가 이번에 가서 오신 분들한테 이부자리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대다수 분들이 이부자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은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거의 안 하고 계셔서 좀 의아했는데, 이부자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부자리 조정법에서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또 이렇게 등짝에 수건을 깔아야 되는데, 이부자리가 있어야, 수건보다 살짝 높은 이부자리가 있어야 수건이 더 잘 통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부자리도 없고 그냥 수건만 딱 깔아놓으면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부자리 자체도 이렇게 횡격막 쪽이 맨 끝자락이잖아요. 무릎이 제일 높고, 무릎부터 이 횡격막까지가 두 번째 높고, 횡격막부터 머리까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형태인데, 횡격막 쪽이 너무 얇아도 좀 곤란하고, 약간 눌렸을 때 한 7, 8mm, 그러니까 봄이불 정도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죠? 봄이불도 너무 얇은 이불이 아니고, 약간 중간쯤. 그러니까, 하여튼, 안 눌리면 한 1cm, 누르면 한 5, 6mm 정도, 요 정도 되는
이부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저희 아내, 저희 딸아이, 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부자리를. 왜 제가 좋은 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필요하다라면, 물론 모든 분들한테 막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게요, 이유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뭐 왼쪽 다리에 적정 중량을 안 차고 있었다든가, 뭔가 부족한 중량을 찬 상태에서 이부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또 결과가 또 달라져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워요. 원래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잘 세팅을 하고 적정 중량을 차고 이부자리에 넣으면 좀 편해요. 이거 좋은 거 맞다라는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뭘 했는데, 그러니까 편한 구석과 약간 불편한 구석이 공존하는데, 결론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참, 물론 베개도 빼고 잡니다. 똑바로 잘 때는 베개를 빼고,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이렇게 끌고 와서 베개를 옆에 베고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똑바로 잘 때는 어떻게 하든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혈자리가, 다 중요한데, 이부자리도 중요하고, 그죠? 이부자리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좋은 거 맞기 때문에. 그 이부자리 없이 수건만 등짝에 깔면 조금 피가 오히려 다리 쪽으로 이 상체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좀 안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 예상하지. 저도 그런 식으로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부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상하비대칭적인 요소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저희 아내 같은 거꾸리도 하고, 심지어 이부자리를 이렇게 약간, 다리 쪽을 약간 올리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분명히 상하비대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효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워서 있는 시간이 최소한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피가 다리 쪽으로 덜 흘러가고 위로 자꾸 올라오는 형태로 되면 좋죠. 그죠? 자, 다리 혈자리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리 혈자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혈자리가 모든 걸 해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많은 동영상으로 이런 연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리만 편안해지면 모든 게 끝난다. 사실 그런 동영상들도 있어요. 그걸 막 강조하고 주장하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동영상들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다리를 편안하게도 해봤고, 가볍게도 해봤고, 또 무겁게도 해봤고,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몸 전체가 좋다라는 게 그게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순방향 오니까 다리가 편안해지면 위로 피가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피가 치우쳐서 가는데 결국은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차라리 다리가 어떻게 하든 다리도 불편하고 상체도 불편하게 그냥 그런 대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리도 좀 불편하고 어깨도 좀 불편하고 엉치도 좀 불편하고 근데 쓰러지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참으면서 살아가요. 그 나름대로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밸런스가 확 무너져 버리면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데 그 밸런스라는 거는 어느 한계까지는 이게 버텨줘요. 버텨주다가 이 밸런스가 와장창 무너지는 때가 오긴 오거든요. 언젠가는 와요. 다시 얘기해서 다리 혈자리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은 한번 드릴게요. 물론, 어, 제가 가는 그 충청도 덕산 쪽에 오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끼리 조를 맞춰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긴 하는데,
그냥 어떤 혈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사실들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팽창이 있던, 저도 팽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형태의 팽창이 있는 거다. 약간 막대 풍선형 팽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동그란 팽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엄청 괴로워요, 저도. 엄청 괴로워요. 근데 막대형 팽창으로 있을 때는 팽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창자가 뭐 100% 정상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끼끗해야 70%, 60%, 요 정도. 근데 문제는 잘 못 느끼는 정도. 저 아주 건강한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불편함을 크게 옛날처럼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아유, 이제 좀 살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 정도예요. 건강 아주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좀 과장할 이유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 모두가 저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적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겠다. 그리고 이 팽창이라는 거는 다리혈과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자꾸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앞꿈치, 뒤꿈치, 안쪽, 바깥쪽 하고 이렇게 뭐 이런 모든 것이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작업이었거든요. 그 혈자리를 눌러주면 거기서 플러스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다리 동작. 저는 솔직히 기본 원래 하던 다리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아내도 팽창으로 좀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제가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 느끼니까 기도도 하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찾아서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다리가 더 편안해지는 건 맞아요. 다리는 더 편안해지고 다리가 실제로 더 따뜻해지고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리 쪽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점점 창자로 올라와서 창자의 팽창도 슬쩍슬쩍 풀어주지만은, 창자에 또 팽창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팽창이 풀리면 또 위로 피가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느 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죠? 자기가 쓰던 주 가슴 쪽으로. 왼손잡이는 왼쪽,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니까 그 오른쪽 가슴 쪽, 오른쪽 등짝, 오른팔 쪽으로 피가 많이 온다. 그걸 왼쪽으로 적절하게 당겨주지 못하면, 식이 적절하게 당겨주지 못하고 운동을 해야 될 때 못 해주고, 왼팔을 흔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 흔들어주고 있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안 짚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트 운동, 8세트 운동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또 원판 돌리기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이래 돼 버리면 다리는 편안해졌는데 나중에 피가 오른쪽 가슴으로 많이 올라요. 와, 다리는 따뜻해. 자, 이런 거. 자, 혈자리를 눌러. 보충을 해요. 창자도 편안하고 다리도 편안해졌어요. 피가 계속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오는데, 자, 좋죠? 1시간 좋아요. 2시간 좋아요. 한 2시간 지나니까 뭔가 가슴 쪽으로 좀 이상한 느낌이 와. 목이 뻐근해지고, 왼팔이 뻣뻣해지고, 왼쪽 목이 뻐근해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왼쪽 얼굴이 좀 쪼여들기도 하고, 왼쪽 얼굴이 약간 눈이 약간 붓는 느낌도 들고, 왼쪽 콧구멍이 살짝 막히는 느낌 들고, 왼쪽 귀에 약간, 이게 왼쪽 라인에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점점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왼쪽 상체 쪽으로 피가 자꾸 부족해지면 왼팔이 약간 자꾸 부자연스러워지고, 손가락도 약간 부자연스러워지고, 왼쪽 목도 약간 뻐근한 느낌도 들고, 왼쪽 앞면 얼굴도 약간 뻣뻣한 느낌도 들고, 약간 붓는 느낌도 들고, 왼쪽 귀 쪽도 약간 찡한 느낌도 들고, 왼쪽 상체 쪽에 약간 긴장성 불편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 콧구멍이 막힌다, 이럴 수도 있는데, 쪼여드는 거예요, 사실. 피가 부족하면서 쪼여드는. 왜 오른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오른쪽은 그냥 피가 점점 많아지고, 왼쪽은 자꾸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혈자리를 누른다, 다리 조작을 한다, 보충을 해서 대장에서 소장으로 가스나 피를 끌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은 팽창을 풀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죠?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 팽창이 풀리면 상체로 피가 올라오는데 주팔, 주된 팔,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치우쳐 올라간다. 그럼 올라왔으면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당겨줘야 된다. 왼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머리로 또 올려줘야 된다. 이까지가 돼줘야 뭔가 순방향적인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여러분 내가 막 그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피력을 하자라면 저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운동법 이것만 하면 막 100살까지는 거뜬없이 거침없이 뭐 하여튼 문제없이 살 수 있어. 뭐 이 음식 먹으면 무병장수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혈자리를 누르면 모든 것이 좋아져. 뭐 100살은 기본으로 넘겨. 이런 거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라면 아마 세상에 죽을 사람 없어요. 병들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그거 안 하고 있을 사람도 없고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행이 돼서 다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다. 맨발 걷기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맨발 걷기 중요해요. 혈자리를 막 눌러주니까. 근데 맨발 걷기만 하면 다 건강해집니까? 다리 쪽은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창자에 영향을 미쳐요. 창자의 팽창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데 치우쳐서 올라와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목이 붓는다든가 뭐 뼈두락지가 얼굴에 막 올라온다든가 막 지루성 두피염이 막 심해진다든가 눈에 충혈이 올라온다든가 코피가 터진다든가 뭐 코피가 난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자, 맨발로 걷기가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럼 좋다 그럴 수 있나? 나 그것도 확신을 못해요. 나쁘다 그럴 수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맨발 걷기를 잘 활용하고 순방향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쓰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내가 무릎이 아파서 뭐 침을 맞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이제 혈을 잘 통하게 해서 하면 무릎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뭐 수천 년간 한의사분들이 연구했는 부분인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수천 년간 존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흉내라도 내고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무릎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바뀌거든요. 그 무릎도 좋아지는데. 근데 그게요, 결국 또 창자에도 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창자에 또 영향을 미쳐요. 창자에 영향을 미치면 또 상체 쪽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또 머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실은 좀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말이 잘 통하지를 못해요. 그 대다수 일반인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이 깊이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 이걸 조금 그런 지식들이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현상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보세요. 자꾸 어떤 분들 제가 뭐, 달리기가 좋습니까? 이거 뭐 하루에 한 10km 뛰면 좋아요, 좋아요. 그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수영이 좋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좋다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뭐 TV에 나온 뭐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뭐 100살이 헐 넘었는데 생전 운동도 안 하고 집안일 반일만 하시고 바느질 하시고 근데 마음은 편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100살 넘게까지 사시잖아요. 그분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너무 사람들이 너무 공통분모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 공통분모를 찾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다 달라요. 다리가 문제가 생긴 형태도 다 다르고 근데 순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이걸 알게 됐다라는 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운동이 좋아요 이러면 저는 말 못하겠어요. 진짜로 말 못하겠어요.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저 그것도 대답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운동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대칭 비대칭 운동만 이렇게 하고 뭐 앞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제자리 뭐 5, 6m 되는 거리를 내가 뛰지 뭐 학교 운동장에 가서 트랙을 뛰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스포츠를 하고 뭐 테니스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뭐 이런 거 축구를 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뭐 뼈라도 부러지고 뭐 균형이 무너지면 제 손해지고 뭐 제가 뭐 거기서 스릴을 느끼든 뭐 흥미를 느끼든 내 몸이 망가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 평생 충분히 아파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고 싶지도 않고 제 몸을 잘 관리하면서 힘이 남는다라면 이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걸 좀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저 한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뚫어지게 이게 유튜브 쇼츠나 유명한 한의사분들이 나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당 선생님도 그렇고 이경재 박사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혈자리 찍어주는 걸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도 해보니까 효과 있더라고요. 효과 있는데 그 무슨 효과냐니까 몸 전체를 살리는 효과가 아니에요. 그게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예요. 또 어떤 혈자를 누르면 또 장기에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뭐 합곡혈, 엄지와 검지 여기를 누르면 뭐 위장 쪽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 그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특정한 부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지 몸 전체를 도와주는 거. 물론 혈자리 중에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있다라고 뭐 용천혈이나 이런 게 있대요. 발바닥에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도움을 주기는 하겠죠.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망가진 몸을 회복시킬 정도의 파워나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 덕산에 가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를. 발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세밀하게 하면 7가지로 택도 안 돼요. 세밀하게 하면 뭐 발부터 무릎까지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아마 한 5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50가지 혈자리를 다 찾아라 하면 초반부터 아주 질려버릴 거예요. 질려버리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다리의 주된 문제는 정맥류 문제예요. 정맥류라는 거는 심장에서 다리로 피가 가는 거는 동맥이에요. 동맥. 발가락까지. 그죠? 발가락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심장으로 다시 올라오는 류를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라고 하는데, 정맥류를 도와주는 게 혈자리예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더듬어 주는 거예요. 어디가 피가 잘 혈관 사이로 잘 통과되지 않는 지점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걸 통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통증으로. 혈자리를 눌렀을 때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쪽으로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거예요. 피가 혈액이 부드럽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돼요.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자주 관심을 가요. 세게 해버리면 그쪽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서 뭐 한의원에 가서 침 놔주세요 이런다고 뭐 하루 종일 침을 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이상해져 버려요. 네? 뜸을 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뜸을 두고 앉아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게 적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할 텐데 손가락으로 하거나 이렇게 손가락 뒷부분을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절대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을 해주면 저도 최근 며칠 동안 뭐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리를 혈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면요 다리가 진짜 가벼워지더라고요. 심지어 따뜻해져요. 그리고 창자가 자꾸 꾸물럭꾸물럭거려요. 창자가 꾸물럭꾸물럭거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창자 연동 운동이 안 되다가 막 움직인다라는 건 우리한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창자가 잘 움직인다.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은 창자 움직임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창자가 정장 상태,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상태로 있다가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항상 잘 움직이는 사람은 못 느껴요. 그렇죠? 뭔가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은 혈자리를 눌러도 여기 왜 누르냐 이래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시원하지도 어차피 원래 시원한데. 근데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혈자리를 눌러보니까 이거는 아야 이랬는데 아프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원해요. 따뜻해요. 또 다리가 가벼워져요. 그죠? 이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뭐, 네? 저도 전혀 한의학을 불신한다든가 병원의 의학을 불신한다 이런 개념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요. 네? 저 그 지난주에도 벌에 쏘여갖고 저도 하여튼 벌에 2방 쏘여갖고 병원에 겁나게 빨리 갔다 왔거든요. 빨리 가 주사도 맞고 뭐 항히스타민제 그거 처방도 받고 해서 약 먹으니까 주사 맞으니까 금방 좋아져. 뭐 이만큼 부었던 게 몇 시간 뒤에 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 그다음부터 크게 불편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그러들고. 그 필요한 부분은 이거는 내가 병원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가시고, 또 한방병원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빨리 한방병원을 가서, 막 체력이 없어서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 한의학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좀 회복을 해주거든요. 보약도 좀 드시고 경락 마사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몸이 좀 살아나면 그때부터 운동을 또 살살 해서, 운동도 제가 운동이요 침보다도 더 파워가 세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일 파워가 센 게 모래주머니예요. 모래주머니가 1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래주머니가 제일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운동이에요. 하여튼 7자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모든 분들한테, 이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그 덕산에서 했던 거하고는 약간 변형되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다리 쪽 혈자리는 제가 좀 연구를 더 해서, 그러니까 수십 가지, 한 50가지 이상, 모르겠습니다. 한 100가지도 더 될 수도 있어요. 다리 쪽 혈자리가 충분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7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7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 대표적인 게 7가지를 건드려 보니까 다리에 큰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큰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발하고 뒷발하고 약간 차이를 두긴 합니다. 앞발하고 뒷발.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잖아요. 왼쪽 다리가 앞발이고 이제 약간 차이를 두긴 하는데, 근데 혈자리는, 누르는 혈자리는 다 똑같아요. 자, 뒷발은 나중에 다리를 앞차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뒷발은. 아시겠어요? 앞발은 앞차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앞발은 약간 뒤꿈치에 약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뒷발은 나중에 하여튼 앞차기를 조금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발가락입니다. 발 쪽에 일단 한번 건네는데, 발 쪽에 혈자리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사실은. 응? 활사열부터 해서 공손열, 하여튼 용천열부터 해서 하여튼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 기억도 다 못해요. 근데 첫 번째가 일단 발가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든 분들의, 현대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신발 신고 다니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암벽 등반가는 제외입니다. 암벽 등반가는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발가락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또 아프리카 에서 사시는 분들, 맨 땅에 다니시는 분들 제외예요. 왼발로 다니시는 분들 제외예요. 근데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발가락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어떻게 하면, 발가락이, 발이 이래 있잖아요. 발가락 5개,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뒷발부터 먼저 합니다. 왼발이 뒷발이면 왼발부터 먼저 하고,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발인데, 이제 혈자리는 똑같아요. 발가락을 이렇게 다섯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꾹 눌렀다가 살짝 떨었다가 꾹 눌렀다. 발가락만 누르세요. 괜히 앞꿈치 이렇게 누르지 말고 발가락만 꾹 한번 눌러보고 떨었다. 이걸 5번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니까 한 7단계, 8단계가 있는데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일단 발가락을 5번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혹은 털기를 해도 됩니다. 발가락 앞쪽에 제가 우리 했잖아요. 그죠? 발가락을 5개를 누르고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털털털털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5번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털기를 하면 들어주는 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하면 들어주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가 이게 발가락은 너무 혈자리가 많아서 이름을 다 할 수도 없고, 발가락 5개에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발바닥 아래쪽하고 위쪽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쌤이란 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아니면 노트 필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혈자리들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제 뒤쪽부터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산혈, 필성 할 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입니다. 성산혈, 매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필성할 때 성이고, 산맥 할 때 산입니다. 성산혈에서, 이게 어딘가 하면, 종아리 뒤쪽, 성산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딱 서면 여기 근육이, 단단한 근육이 2개가 오른쪽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그 여기 아래쪽에 만나는 근육 2개가 만나는 지점에 온폭 들어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만나는 지점에 이게 성산혈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한 7초, 8초나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긋지긋 이렇게 넣어요. 저는 이렇게 돌려주니까 좋더라고요. 아니면 앞쪽 뒤쪽 뭐 손가락 두 개도 괜찮고 이렇게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이 손가락 이쪽으로 또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쪽만 자꾸 쓰면 손가락도 아파져요. 팔뚝이 아파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양한 손가락을 쓰는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프기 싫으니까 골고루 써주는 겁니다. 한쪽만 자꾸 쓰면 결국은 팔이 아프든가 팔뚝이 아프든가 뭐 어깨가 아프든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루 써주세요. 예? 똑같은 동작 계속 성산열입니다. 그죠? 그 발가락 1번 성산열 2번 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똑같은 성자인데 성근혈입니다. 근육할 때 근입니다. 필성할 때 성근혈입니다. 자, 그거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성산혈에서 한 손가락 세 마디 요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길이. 이걸 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배운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성산혈에서 여기서 손가락 세 마디쯤 올라오면 요 근육이 통통한 근육고 한가운데쯤 돼요. 통통한 근육 한가운데쯤. 그 지점을 저는 이렇게 보통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아프기는 한데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아까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근혈입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죠? 발가락 5번, 성산혈, 성근혈. 그죠?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는 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다리 문제도요.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O자형 다리가 너무 심한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무릎 쪽으로 문제가 너무 좀 심한 경우도 있고 또 뒤쪽 오금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은 우리가 좀 공통분모로 좀 가져보는 것도 좋고 이것만 건드려도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부터 하는 거니까 기왕 뒤쪽부터 하니까 오금 쪽. 오금은 여기가 무릎이거든요. 이 뒤쪽을 오금이라고 합니다. 오금이고요. 오금 쪽 한가운데 제가 솔직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오금 쪽 딱 가운데 지점에도 혈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금 쪽 가운데 지점에도 혈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 약간 안쪽, 그러니까 다리 안쪽 방향으로 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금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의자에 앉아서 한다라면 이렇게 오금 쪽 뒤쪽을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극을 좀 주세요. 여러 군데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아프다든가 시원하다든가 뭐 종아리가 피가 좀 돈다라든가 이걸 자꾸 느끼려고 하세요. 하다 보면 혈자리는요 꼭 정확한 위치를 자꾸 집착을 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 한의사분들이 이경재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뭐 정확한 혈자리를 따냐 그냥 아픈 데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프거나 시원한 데를 찾아라. 저는 또 그럽니다. 뭔가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찾다 보면 혈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굳이 혈자리를 몰라도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게 몇 가지입니까?
오금 쪽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네 가지. 그죠? 지금 네 가지입니다. 그죠? 예.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리 뒤쪽으로. 발가락부터 오금까지가 네 가지고. 그죠? 다음은, 앞쪽도, 그냥, 덕산에서 했던 거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 우리 족삼리혈은 배웠잖아요. 그죠? 족삼리혈은 배웠고, 자, 정강이뼈가 쭉 올라오는데, 그죠? 요 보면 뼈가, 요 무릎 아래쪽에 톡 튀어나와 있는 뼈도 있고, 그 뼈 바깥쪽으로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뼈 있어요. 그 사이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근처를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네? 족삼리혈,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그쪽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5가지죠. 그죠? 5가지. 네? 족삼리혈도 뭐, 요렇게 눌러도 되고, 또 엄지로 요렇게 눌러도 되고, 뭐, 손가락 2번째, 3번째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니면 3번째, 4번째로 눌러도 되고, 4번째, 5번째로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5가지, 그죠? 다음은 슬안이라고 있습니다. 슬안. 슬안은 여기 무릎. 자, 무릎, 이게, 슬은 그 옛날에 우리 뭐, 부모님 슬하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 무릎 아래, 이렇게, 무릎에, 무릎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덮개가 있으면 요, 덮개 바로 밑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약간 폭 파진 경우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이 내슬안, 바깥쪽이 외슬안이라고 합니다. 슬.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벌리든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그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바쁘면 한 손으로 왼손으로 왼쪽 다리,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한 10번, 15번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좋아요. 네? 쓸안입니다. 내쓸안, 외쓸안. 지금 몇 가지죠? 6가지인가요? 6가지죠? 다음에 7가지입니다. 7가지는, 여러분이, 이 무릎 위쪽, 무릎 덮개, 바로 윗부분. 바로 윗부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윗부분 그 근처 어디라고 해야 돼요? 근육이 이렇게, 이게 허벅지하고 무릎을 연결해주는 근육이 이렇게 대퇴근 큰 게 이렇게 한 3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 쪽으로 이렇게 약간 경직이 돼 있으면 되게 아파요. 그런 거리가 좀 종종 걸음 걷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이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게 무릎 주변은 막 눌러보면요 혈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 주변에 피가 잘 통하면 뭐 관절염이나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관절염이나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릎 마사지 열심히 해서 관절이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순방향 원리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있다고 봅니다. 과연 무릎만 안 좋아서 관절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허리만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저하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대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 학정혈이라고 해요. 학정혈. 저는 아까 지금 오금 뒤쪽의 이름은 제가 어제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갑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생각이 안 나서 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생각나면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무릎 덮개 바로
위쪽에요. 이 지점을 그냥 이 근처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손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근데 무릎 요 위쪽 양쪽으로도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요 무릎 안쪽, 그러니까 요 무릎 안쪽 이거 톡 튀어나오는 근육이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이 혈해라 그러다, 혈해. 자, 이거는 지금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해라는 건 뭐 피의 바다, 피바다, 이렇게 돼.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몰린다.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다리가 약간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 혈해, 이름 무섭죠. 피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제가 이건 알려드린 거.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혈자리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혈자리는 보통 조금 움푹 파인 곳이 많아요. 뭐 합곡혈, 곡이라는 게 자꾸 푹 들어간 쪽이거든요. 족삼리도 약간 뼈와 뼈 사이에 속 들어간 지점이에요. 그죠? 이 쓰란도 여기 들어간 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 오른다리 한번 왼다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지금까지가 7가지예요. 그죠? 자, 7가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뭔가 하면 뒷발은 뭔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줘요. 뒷발은 이렇게 무릎을 들고 한 서너 번 이렇게 차주는 겁니다. 뒷발은.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를 차줘야 되고, 저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되면 뒷발은 8가지, 제가 오늘 가르쳐 준 거는, 앞발은 7가지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뒷발은 8가지 대표적으로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다리 혈액순환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덕산에서 제가 가르쳐 줬던 분들은 이게 뒤에, 예? 이 뒤쪽, 이게, 저도 갑자기 막 용어를 자꾸 쓰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했죠. 오금 쪽은 제가 덕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금 쪽에 문제 있는, 오금이 좀 무릎 뒤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부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추가가 돼서 이제 8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뒷발은 8가지, 앞발은 7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이 뭡니까? 1번이 발가락 5번. 그죠? 자, 여러분 적어놨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 적으실 분들도 적으세요. 2번이 뭐죠? 성산혈 이래갖고 이 종아리 근육 만나는 지점 속 들어간대. 그죠? 성산혈. 3번이 성근혈이죠. 거기서 삼촌 이제 3마디 요 길이만큼 이렇게 올라와서 근육, 동그란 근육, 빵빵한 근육 그 가운데 한가운데요. 그쪽을 누르면 아프고 시원하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4번이 오금 쪽. 그죠? 무릎 앞쪽이 아니고 무릎 뒤쪽, 오금 쪽을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게 하고, 약간 안쪽도 해주고, 약간 바깥쪽도 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변을, 오금 쪽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빙빙 이렇게 슬슬 돌리면서 마사지 조금 눌러서, 그죠? 압박을 살짝 줘서,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압박을 스리슬쩍 줘서 이렇게 해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자 보세요. 혈자리를 할 때는 한 세트 하고 끝 이런 사람은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3세트 내지 4세트는 한번 연속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3세트나 4세트를 하고 나서는 한번 걸어봐야 돼요. 걸어보면 내 다리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 다리가 따뜻해지는데 내 다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지?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게 뭔가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 거구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내 다리가 가벼워지는구나. 다리의 빛깔이 바뀌는구나. 종아리 하여튼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세트하고 끝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 드려도 아무것도 몰라요. 불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3세트, 4세트 하고 나면,
자, 일단은 이따가 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입니다. 그죠? 발가락부터 뒤쪽으로 올라서 네 가지예요. 그죠? 또 다섯 번째가 어디죠? 다섯 번째가 족삼리열이죠. 족삼리열. 족삼리열. 무릎 아래쪽, 바깥쪽, 그 뼈 사이에 족삼리열. 족삼리열 또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가 쓸안이죠. 무릎 아래쪽, 양쪽에 온폭 들어간데, 쓸안, 내쓸안, 외쓸안. 그죠? 일곱 번째가 무릎 위쪽, 학정혈입니다. 학정혈. 제가 머리가 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데, 하여튼 뭔가 외워야 될 땐 하나님 이거 좀 꼭 외우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되게 많이 도와주셔요. 많이 도와주시는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이런 거 기억 못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름을 외우려면 그때 뭐 우리 조그마한 그 메모장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그걸 매일매일 봐야, 한 달 정도는 봐야 막 기억을 하고,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약간, 일정 부분은 정상이고 일정 부분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반복 숙달하면 배우기는 배워. 근데 정상인 사람들보다 2배, 3배가 그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젊은 날 살아가는데 엄청 혼났어요. 힘들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겨우 따라가고 좀 앞질러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살아낸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학정혈입니다. 뭐 지금 또 뭐 오금 쪽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이게 앞쪽으로 이제 또 올라왔죠. 처음엔 뒤쪽으로 여기까지가 7가지. 뒷발이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무릎 들고 이렇게 차면 서너 번 이렇게 무릎을 들고 찬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릎을 들고 발을 위아래 이렇게 찬다. 그래서 8가지입니다. 앞발은 7가지, 뒷발은 8가지. 이걸 하여튼 뭐 한번 해보고 싶으면 시간을 한 20분 정도 내서 한 3세트 정도 하고 나서는 한번 걸어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한 10m, 20m를 10m 정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다리의 변화가 감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관심 있으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한 세트씩 이제 확신이 들었으면, 이거 좋은 거 맞다는 확신이 들었으면 이제 3세트, 4세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한 세트씩 하세요. 한 세트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 좋은 걸 먼저 느껴야 되죠. 큰 것만 건드려도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던 거는 혈자리 중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 이거 외에도 중요한 혈자리 너무 많아요. 용천혈도 중요하고, 뭐 삼음교혈, 이게 다리 안쪽, 복숭아뼈, 이게 안쪽으로 한 3마디 올라오면 삼음교혈, 그것도 가운데, 무릎뼈와 복숭아뼈 사이 딱 가운데 그쪽이 뭐 중도혈,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어 놓자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하세요. 하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삼음교열, 중도열, 용천열, 발가락 사이사이, 또 공손열, 이런 거 하세요. 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 특히 발 씻을 때는 다 한 번씩 건드려 줍니다. 건드려 주면 확실히 시원해요. 확실히 시원해요. 근데 보세요. 시원한 거에 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발이 가볍다, 다리가 가볍다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가벼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창자 쪽으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다리에서 창자로 못 올라오던 정맥류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오기, 창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팽창이 풀리기 시작해요. 팽창에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팽창이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극을 줘서 풀어지려고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팽창이 풀려지려고 하면 자꾸 위쪽으로 또 올라오는 피가 많아져요. 또 센 쪽으로 올라가죠. 오른쪽, 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왼손 잡으면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손 잡으면 오른쪽으로 올라오는데 왼손 운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왼손 운동을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제가 왼손 운동을 안 해서 문제 나타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한테서도 보고 있고, 제 자신한테도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지금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사람 왜 왼팔 운동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왼팔 운동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제가 그랬죠. 오른팔은, 자, 이거 오른팔이고 이게 왼팔이고, 오른팔은 위아래 이렇게. 오른팔보다 왼팔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오른팔 한 2번 이렇게 했으면 왼팔을 한 4-5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들고. 도저히 안 되면 오른손을 벗기도 해도 됩니다. 이제 오른팔을 한 2-3번 이렇게 하면 왼팔은 한 5-6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5-6번. 이게 딸린다 싶으면 가서 철봉 운동 하든가 아니면 벽에 가서 이렇게 밀기를 한다든가, 밀기를 한다든가, 당기기를 한다든가, 겨드랑이 쪽으로 내리기를 한다든가, 중간중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나는 이제 몸이 이제 다 좋아지겠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면 몸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세요. 그래도 잊어먹고 또 왼팔 운동 안 하, 우리가 순방향적으로 나타나는 발견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순방향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순방향으로 안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때 여기 뭐 500g 더 차고 잔다, 250g이나 500g 더 차고 잔다, 또 부족하다면 뭐 어깨 축지에도 하나 걸치고 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팽창이 많을 때는 너무 무겁게 써도 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오른손을 또 이렇게 막 250을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병 들기를 할 때도 양손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보세요.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병 들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쪽 돌려가면서 하고 뒤쪽도 하고 이렇게 뒤로도 보내고, 그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편안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왼팔만 해줘야 돼요. 왼팔. 한 20번, 30번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왼팔. 이거 왼팔이에요. 왼팔입니다. 왼팔. 자, 이렇게 하고. 자, 앞쪽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오른손을 어디 의자 같은 데 이렇게 탁자에 딱 대고, 앞뒤로 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등짝에 힘이 오라고, 그죠? 그리고 왼팔을 이렇게, 이것도 한 20번. 막 물병을 긴 시간 들었다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돼. 한 30번 해야 돼. 짧게 했다 그러면 한 15번이나 20번 정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좀 사람이 순방향으로 피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뭔가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저는 왼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아요. 지금 한 달 넘게 동안 거의 동일한 패턴을 왼팔 운동을 하는데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르다고 했죠. 팽창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왼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나빠져 버려요. 그때 다시 오른팔 운동을 해야 돼. 응? 오른팔에 물병을 막 흔들어 준다든가 모래tum을 좀 잡고 있어 준다든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양팔 운동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아내는. 근데 어떤 날은 저희 아내도 막 왼팔 운동이 막 필요한 날이 있어요. 이게 팽창이 풀리는 날. 팽창이 풀리면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막 올라오니까 왼쪽으로 막 해줘야 돼. 그때 안 해주면 체해버려요. 이 폐가 안 맞아버리면 가스가
위장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못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가스가 오도 가도 못해서 다시 팽창이 또 생겨버려요. 이 잘못하면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편안하면 창자도 자꾸 좋아지려고 한다 이게 생각해야 되고, 다리가 편하면 창자도 좋아지는데 창자가 좋아지면 팽창이 풀리면서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기다렸다가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가 안 되면 의식적으로 가서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 본다든가. 운동 기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른팔을 이게 한두 번 흔들고 왼팔 한 5-6번 이렇게 계속 흔들고, 정이 안 될 때는 왼쪽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뭐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학생이라면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왼쪽 손가락이라도 계속 흔들고 있으면 왼쪽으로 피가 가요. 하다가 좀 느낌이 안 좋으면 멈추세요. 팽창이 심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왼쪽으로 피를 옮겨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다리가 편하고 창자가 편할 때는 자꾸 왼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그랬죠. 제 아내는 왼팔 운동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좀 하다 보면 금방 안 좋아져 버릴 수가 있다. 근데 분명히 오른팔보다 왼팔을 더 하기는 하는 거는 맞아요. 오른팔을 뭐 10번을 하면 왼팔 한 15번, 20번을 해줘야 더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오른팔을 10번 했는데 왼팔을 50번을 해버리면 나빠져 버리는 거야. 저는 오른팔을 10번 했는데 왼팔을 100번 해도 좋아요. 200번 해도 좋고 막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세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찍어서 죄송하고요. 다리 혈자리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리 혈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또 혈자리가 좌우 비대칭 문제를, 몸 전체에 있는 혈자리를 눌러도요, 좌우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내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좌우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방향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제가 혈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단 다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다른 쪽도 아는 것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아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리 쪽이 워낙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리 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